고양이 전문 방송 키티피디아. 안녕하세요. 아나 엄마입니다. 소롱 누나입니다. 얼룩 아범입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nemnem. 정말 이렇게 4월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사계절을 4월에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5월이 좀 되고 나니까 조금은 더 따뜻함을 좀 느낄 수 있고 좀 날씨가 되게 햇볕 쬐기 딱 좋은 날씨가 됐어요. 그렇죠. 너무 4월은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너무했죠. 날씨가 맑아도 날씨가 참 따뜻해져서 좋아요라는 톡을 보내다가 지웠잖아요. 제가 좀 좋지는 않은 거죠. 또 희한하게 날씨가 좋고 숨쉬다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정말로 뭐 좋다고 말하기가 안 좋은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햇빛이 워낙에 좀 압도적으로 좋으니까 고양이들도 원래 아나가 탈출양이잖아요. 근데 이제 햇빛을 항상 보면서 저희 집이 1층이니까 볕이 대단히 잘 들어오진 않지만 요즘 같은 때는 그래도 언제 이런 햇빛을 만나보겠나 해서 좀 편안하게 좀 누워 있거든요. 그 햇빛 있는 자리에. 그런 거 보면은 되게 같이 기분이 좋아요. 태닝의 계절이죠, 요즘이. 그 좀 저희 집 애들은 제 하우스메이트 방이 되게 그 한쪽 벽이 거의 약간 벽의 한 절반 정도가 창이에요. 그 방이 그래서 여름엔 되게 고통스러운 방이긴 한데 그 층은 좀 커튼을 달면 좋을 텐데 커튼을 안 달고 겨울에도 있더라고요. 춥겠다. 그러면. 근데 그렇죠. 거기가 해가 그렇게 잘 들어요, 진짜. 애들이 진짜 좋아하겠네요. 그래서 저스틴도 그렇고 얼룩이는 원래 그 방에 잘 안 가는데 얼룩이도 보면 가끔씩 가다 그 방에 가서 햇볕 쬐고 있고 그래요. 사람이고 고양이고 누구라 할 것 없이 소롱 누님은 수술실에서 저희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에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런데 고생하십니다. 진짜 뭐 밖으로 나가고 싶죠. 밖으로 나가고 싶은 5월을 맞았습니다. 여러 집사님들 지금 듣고 계실 텐데 오늘 옹다방에서 고양이와 산책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차 한잔하면서 수다 떨어볼까요? 옹다방. 하나 삐삐 집사님이 사연을 주셔가지고 사실 오늘 좀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이런 사연입니다. 봄이 되니 벚꽃놀이도 하고 산책도 자주 하다 보니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도 같이 산책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집사들의 로망이 생각하게 됩니다. 고양이와 산책 너무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하고. 아니 저도 사실은 그래서 여쭤봤었어요. 저희 아나가 이제 봄이 되니까 계속 막 문을 긁고 막 이래서 불쌍해서 제가 그 줄이랑 이런 걸 다 사서 진짜 심지어 해주리라 생각하고 마지막 점검으로 제가 소롱 누님한테 물어봤었던 거죠. 아나랑 나가도 되냐라고 했을 때 소롱 누님은 단언하셨습니다. 아나가 탈출할 겁니다. 아나와 영원히 아나와 이별할 수 있습니다. 사기 전에 물어봤으면 돈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집에 그 내가 또 그걸 똑똑 다 떼놨네 그 택을 하여튼 그래갖고 좀 그렇게 있는데요. 가까운 이웃집 강아지에게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옹다방 주제 우리 산책해도 될까요? 고양이 산책해도 될까요? 입니다. 근데 진짜 요새 SNS 보면은 약간 그 왜 태그로 산책량이 이런 식으로 태그 붙여갖고 올린 사진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없지 않으니까 네. 이게 가능한 줄 아는 거지. 이렇게 하네스 묶어서 나가 있는 뭐 그래서 왜 고양이들이 길가에 있는 풀 이렇게 냄새 맡고 있는 이런 사진들 찍어서 올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리고 산책하는 진짜 이렇게 딱 막 벚꽃이 막 흩날리는데 거기서 고양이랑 나랑 영화지. 이렇게 다 자박자박 걸으면서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약간 로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로망을 한 방에 깨드릴게요. 소중히 품어왔던 여러분의 소망은 오늘 산산조각이 납니다. 한 방에 깨드릴게요 했더니 모모피님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몸서리를 쳐 몸서리를. 아니 진짜 얼굴을 우리는 파묻고 이렇게 미안해서 그렇지. 왜냐면은 봄이 좋고 맞아요. 또 어느 집은 산책량이라는데 나는 아나가 저렇게 나가고 싶어 하는데 아니 까짓거 내가 한 번 못 데리고 나가? 내가 보호를 하잖아. 이런 마음이 진짜 심지어는 확 들더라니까요. 미안해서.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옛날에 그 얼룩이하고 처음 살 때 얼룩이가 너무 이렇게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 적응 못하니까 밤에 이제 낑깡낑깡하면서 이렇게 막 그래서 하네스를 묶어서 산책을 나갔던 적이 있어요. 네.
첫 산책은 굉장히 무사히 잘하고 돌아왔고 그리고 두 번째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오려는 때에 애가 이제 하네스를 풀고 도망갔죠.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빼면 그 다음에 나가는 건 되게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문을 열려고 이렇게 열쇠를 꺼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가 휘두르 나가서 그래서 제가 그 왜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얼룩이 다시 찾아오는데 40시간 걸렸다고. 그때 약간 13년 만에 최강 한파 약간 이런 겨울이었는데. 진짜 천만다행인 거죠. 찾을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나마 얼룩이는 밖에서 살았기 때문에 뭔가 그 살았던 경험 때문에 밖에 어느 곳에 있어야 약간 그 추위를 피할 수 있다라는 그죠.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애가 그나마 짬이 좀 있던 애니까 이게 가능했던 일인 건데. 무시무시하네요. 따뜻해지니까 사실은 집사님들이 본인도 마음이 설레고 나가고 싶고 그러다 보면 내 눈으로 그 고양이를 보면 고양이도 나가고 싶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질문을 맞아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단 산책냥이가 부러워라는 것보다 약간 더 그렇게 본질적으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외출을 하고 바깥바람도 쐬고 사계절을 다 느끼는데 내가 나조차고 애들을 실내에 가둬놓고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 너무 제한적인 그 공간에서 평생을 그치. 사는 약간 감옥 같은 게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을 외출냥이로 키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병원에도 있었어요. 그러고 자꾸 현관 앞에서 막 기웃기웃거리고 또 현관문을 막 긁으려고 하고 특히나 길냥이를 입양했는데 밖에 계속 나가고 싶어 하니까 내가 괜히 얘를 들여서 뭐 못할 짓을 하는 거 아닌가 밖에서 뛰어놀던 얼룩이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라리 밖에서 뛰어노는데 내가 집하고 밥을 여기서 주고 낮에는 좀 나갔다 오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걸 진짜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해외 사례들을 보면 그 방묘 문을 뭐 주택들 많이 사니까 해갖고 걔네들이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실제로. 막 그쵸. 그리고 또 막 시골 같은데 가면은 이렇게 얘는 뭐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야 이러면서 키우는 분들 계시잖아요. 들어와. 밤에는 들어와. 뭐 이렇게 그냥 또 그렇게 하는 집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우리도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게 뭐 사실은 고양이가 바깥 생활을 하게 해주는 게 좋으냐 나쁘냐라고 얘기했을 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 기준에서는. 왜냐하면 흑백의 논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안전한 곳이 있다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 100% 안전한 곳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산책시키거나 바깥 생활을 허용했을 때 감당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최악의 경우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했으면 저는 사실 산책냥이를 반대하는 편이고 고양이 산책을 안 시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고양이가 지금 너무 나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걸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고양이를 나가게 했을 때 고양이와 산책을 했을 때 만약에 잘못됐을 때 리스크가 얼마나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 실외 생활을 했다. 근데 그 위험성을 충분히 냉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죠. 하루는 아까 얼룩이네처럼 하루는 무사히 잘할 수 있고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는데 없어지는 건 애가 도망치는 건 한순간이에요. 2년 3년을 잘 다니다가도 정말 되게 돌발적인 상황에서 아이가 몸을 피해버린다면 잘못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되겠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왜냐면은 제가 들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그 애들도 그렇게 풀어놓고 결국은 돌아오지만 대부분 그 아이는 차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잘 다니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도망가는 게 이게 사실 주인이 싫어서 도망가는 경우가 아니라 없죠. 이게 뭐 갑자기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래서 좀 위협을 느껴서 좀 숨으려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위협이 많아요. 그러니까 길에는 밖에 사는 개들도 있고 또 밖에 사는 고양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개가 와서 왕 했는데 얘가 확 도망을 가버린다거나 근데
더 도망가서 그럼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늘 산책하던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얘네는 지난 회차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거리예요. 그 폐활량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장거리 뛰는 애들이 아니라 단거리를 뛰기 때문에 걔가 막 작정하고 쫓아가면 잡혀요. 잡혀서 물려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쳐 가서 구해주기도 전에 애가 뭔가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영영 막 산으로 튀어버리면 영영 못 찾는 거예요. 실제로 그 병원에 온 보호자분 중에 우리 애는 항상 착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냥인 거죠. 안고 오세요. 이렇게 애기처럼. 이렇게 막 옷에 싸거나 가방에 매가지고 벌써 병원 앞에서부터 공기를 이렇게 쐬라며. 혼날 일이구만. 또. 네. 그렇죠. 가만히 두셨어요? 근데 이게 문 앞에서 제가 나가서 이러고 있는 사이에 애가 바로 그냥 튀어나가죠. 그냥 어깨에서 확 긁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 뒤에 산이거든요. 병원 뒤에. 산으로 튀었어요. 어떡해. 찾았어요. 그래서 못 찾았어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되게 너무 순식간이라 이게 현실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거죠. 완전 어이없다. 얘기만 들어도 지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순히 사실 우리가 애들한테 산책을 시켜야겠어, 아니면 외출을 시켜야겠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솔직히 애들한테 햇빛도 쐬주고 싶고 뭔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추억을 만들고 싶은 거죠. 뭐라고요? 이렇게 너랑 나랑 잃어버렸다가 40시간 만에 찾는 그런 추억이요. 2018년 5월 그런 마음이었겠지. 집사들이 무슨 마음이 있겠어. 사실 그 속마음이. 그러니까 뭔지는 이해를 하는 게 저도 왜냐면은 얼룩이 같은 경우도 되게 길냥이 되는 자기 구역이 되게 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도 되게 한 3-4개 정도의 블럭을 자기 구역을, 그러니까 한 반경 거의 1km 넘게를 자기 구역처럼 이제 지내던 아이인데 갑자기 너무 이제 좁은 집으로 들어가 버린 거니까 막 20평이 뭐야? 그때 저 하우스메이트들하고 같이 살았던 집 실평수 따지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한 방에만 갇혀 있으니까 이게 좀 너무 안 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얘가 좀 넓게 좀 산책도 하고 그러면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도 데리고 나갔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선의에서 이렇게 나온 어처구니 없는 실수인 경우들이 많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대가를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라는 걸 굉장히 냉정하게 고민을 하시고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이 산책은 만약에 이걸 듣는 분들이 수도권이나 이런데 도시에서 살고 있다면 전 결사 반대고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아파트 공원 단지에서 산책하면 안 돼요. 이러면 아파트 공원 단지에 다른 길냥이들도 살아요. 이 바깥에서 사는 도시 고양이들의 어떤 구역을 우리가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걔네 입장에선 사람과 또 다른 고양이 침입자가 들어온 거고 그 냄새들 때문에도 얘가 막 되게 안절부절 못할 수 있어요. 고양이는 후각이 되게 뛰어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익숙하게 다닌다고 해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는 고양이나 동물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도 있지만 관대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왕 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갑자기 아기가 막 뛰어오면서 야 고양이다 막 이러면서 오면은 얘가 놀래서 파다닥 튀어버리면 누굴 탓할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바깥에서 풀도 밟고 좀 산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결국 비슷하게 실천에 옮긴 사례들이 왜 스노우캣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바깥의 어떤 자연 환경을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결국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을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거기 담의 높이를 아이들이 못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높게 올리고 그 주변에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나무는 없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당을 이제 아이들의 공간으로 이제 내준 그런 경우들은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도 또 위험한 건 그 안으로 들어오는 또 다른 외부의 무언가가 있을 수 있고 또 외부의 독성 물질을 노출될 수도 있어요. 진드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진드기야 예방약을 바르면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진짜 그냥 내 집 마당에 산다고 안심을 할 수 없는 세상인 게 강아지의 경우이긴 했는데요. 집에서 그냥 잘 노는 거예요. 마당에서. 근데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래요. 병원에 왔어요. 누군가가 독극물을 안에다가 이렇게 음식에다 해서 담장 안으로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아이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 우리 고양이가 막 뛰어노는 걸 마냥 즐겁게만 보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닐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래서 세상 모든 동물 중에 인간이 제일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그렇게 바깥에서 물론 마당에 있는 애들이야 이제 마당과 실내의 화장실을 왔다 갔다 번갈아 쓸 수 있겠지만 외출을 시키거나 산책하는 아이들 봤을 때 하부요로 질환에 걸렸으면 쉽게 조기에 판단할 수 없어요. 수컷 고양이가 외출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데 소변을 보는지 안 보는지 밖에 나가는 애들은 대부분 밖에서 배뇨를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 배뇨 곤란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시기가 지난 뒤에 발견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는 지역이 뭐 진짜 한 반경 한 10km 이내에 우리 집밖에 없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량이나 산책은 진짜 좀 약간 네. 그리고 반경 10km? 네, 그리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외출을 할 수 있는 게 도로도 그렇게 막 여기는 정말 차가 위주인 곳이에요. 도시들은. 그렇다면 애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순간적으로 뭔가를 피해서 차도에 뛰어들었다가 다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냥 너무 무서워요. 그냥 그런 모든 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산책을 아이들과 하고 싶으시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상태로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 정말 그 한국 그 30대 기업 그 총수 집처럼 이렇게 왜 그런 집 있잖아요. 왜 그 현관문에서 그 집 문까지 가는데 도보로 15분 넘게 걸리는 셔틀 타고 들어가야 되는 맞아요. 최 기사 정문 열어요. 약간 이런 집 있잖아요. 이렇게 평창동입니다 하고 그 정도의 어떤 대규모 어떤 정원이 있는 그런 집이 아니면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스노우캣님 집처럼 그렇게만 해줄 수 있어도 또 다른 약간 해소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진짜 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사실 말리고 싶어요. 말리고 싶고 고양이의 성격, 그러니까 마냥 착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가 착하니까 이제 산책을 하려고 하는데 착하기 때문에 더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순한 아이들은 그리고 건강도 나이도 다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늘 외출을 하던 아이라면 이제 나이가 들면 오히려 외출량이 또 다시 안으로 챙겨야 되는 상황인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심지어는 저희 아나가 워낙에 이제 외출을 하고 싶어 하니까 하네스랑 뭐 이런 걸 샀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집사님들이 뭔가 산책을 어떻게 하는지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역시 고양이 하네스로 산책을 시키거나 혹은 뭐 아예 뒤에 유리가 있는 뭐 플라스틱 같은 거 유리 아니다 그죠? 플라스틱 같은 거를 해갖고 애들이 얼굴이 나오게끔 백팩처럼 생긴 그런 것도 팔고 저도 그런 거 봤던 것 같아요. 병원 데리고 갈 때 이제 이런 가방 한번 인터넷에서 봐가지고 봤던 것 같고 고양이 유모차는 제가 진짜 한번 고려를 해봤어요. 유모차라도 태워야 되나 막 이랬던 게 있고 요새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왜 그 백팩처럼 멜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다 이제 바퀴 달아서 유모차처럼 할 수 있는 게 하나로 멀티유즈로 쓰는 제품들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메시지실이나 그런 거에 되어 있어서. 근데 병원 갈 때는 제가 어디 갔을 때 그런 고양이 집사가 그렇게 드르르 끌고 해가지고서는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그때 저 차가 없어서 그냥 집 앞에 있는데 가는데도 힘들더라고요. 이 녀석을 데려가는 게. 되게 부럽다. 나 저런 거 하나 사야지 이러긴 했지만 정기적으로 산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고양이 유모차 같은 거를 사용하는 거는 전혀 비추 이것도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리스크는 어쨌든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약에 유모차를 안전하게 했을 때 이 망을 찢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게까지 해서 뭐 정말 빼꼼 유리창으로만 보이는 그 플라스틱 창으로만 보이는 그 부분이 과연 이 아이에게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도 고민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왕 소리가 난다거나 갑자기 뭐 진짜 공격을 당한다거나 할 때 밖으로 튈 수는 없지만 몸을 숨기거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애들한테 스트레스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어쨌거나 우리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더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거니까 그 리스크와 장단점을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진짜 그냥 산책을 하는 게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해서인 건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인 건지는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원 선생님 중에 고양이 9마리를 키우던 선생님이 있는데 그중에 한 아이는 산책을 했었어요. 제가 전에 시즌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하네스를 했는데 저는 그 친구가 워낙 잘했고 몇 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친구에 한번 이거 끊고 나간 적이 있거든요. 밤에 새벽 1~2시에 했었는데도 새벽 1~2시에 아이를 데리고 외출.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그죠. 조용할 때 하고 싶어서 저녁 때 이럴 때 나가면 사람들이 또 이 고양이는 산책을 하네요. 이렇게 그렇지. 오잖아요. 개도 또. 데리고 나오고 막 이러니까. 네, 거의 12시에서 2시 사이에 이제 그러고 1~2시에 그냥 그 학교 운동장 같은 데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도 한번 도망가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불과 시즌 1, 2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도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이게 늘 하던 것도 안심할 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왜 또 우리 집에는 외출량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네. 그러니까 저만 해도 홍대 카센터가 있는데 그 앞에 앞만 봐도 길냥이인 것 같은 애가 이제 막 새끼를 뭐 한 5마리 정도를 이렇게 막 핥아주고 있는데 애가 목에 이렇게 목걸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지 싶어가지고 혹시나 이게 그 주인이 있는 애면 찾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목걸이 찾아서 이렇게 경계 안 하는 속도로 이렇게 사서히 나가가지고 목걸이를 딱 봤는데 목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전화하지 마시오 카센터 에임이라고 돼 있고 그 앞에 카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얘가 얘를 지금 어디서 발견했는데요라는 전화를 받는데 이 카센터 주인분이 너무 지치신 거예요. 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못 맞으시겠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 뭐 아이가 워낙 왔다 갔다 하는 아이니까 그렇게 키워요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얘는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애가 귀소 본능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또 많으시다는 말이죠. 근데 이걸 생각보다?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좀 얼마 전에 깜짝 놀랐는데 그 어떤 분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뭐 쥐가 있어서 이제 근데 보통 뭐 그런 건물에 쥐가 있다. 그래서 고양이를 누가 준 거예요. 그런 방식도 사실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받아가지고 근데 그 고양이를 그래서 당연히 옛날에 키우셨던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밥을 주고 있으면 얘가 그 건물에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물론 그 건물 안에서 키우셨겠지만 어느 날 애가 없어지니까 그냥 없어졌나 보다 또 그러시는 거죠. 근데 자기 살 곳을 찾아갔나 보다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집사의 큰 실수고 그 아이는 제가 봤을 때 밖에서 잘 살아갔을 턱이 없는 상황이니까 정말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데 어른이셔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또 그런 분들 그런 말씀하실 때 되게 해맑잖아요. 뭐 잘 살갔지. 뭐 그냥 뭐 원래 옛날에 키우던 생각만 하시더라고요. 고양이들은 본디 사람하고 못 산다 카더라. 뭐 나가가지고 뭐 그러니까는 자기 와일드 하니까 집에만 크겠냐 뭐 그런데. 그게 또 페르시안이었어요. 얘기 나중에 들어보니까 오드아이였대 또. 하여튼 난 모르겠어. 난 정말. 근데 쥐가 있어서 어쨌든 쥐 때문에 고양이를 데리고 온 집사 같은 경우는 그분은 집사라고 표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잘 몰라요. 몰라. 진짜 하나도 모르더라고. 나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제가 그때 얼루가범님하고 같이 들었지만 그 김하연 작가님이라고 길냥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으시고 땅콩전도 하셨던 그분은 단언하시더라고요. 고양이는 귀소 본능이 없습니다. 라고 딱 단언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날 무슨 행사 있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선우 누나하고 저하고 김하연 작가님과 셋이서 같이 뭐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태연하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지식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정말 작가님이 너무 정색하고 산책냥이 같은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치 너무 많이 겪으신 거죠. 정말 서러운 누나도 정색할 만큼 정색하는 분인데 정말 서러운 누나는 그날 난 서러운 누나가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인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김혜연 작가님. 알고 보니 소롱 누나님은 정말로 부드러우신 분이군요. 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분을 아나 어머니랑 이렇게 대담 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양쪽 다 상처만 낳는 경험일 텐데. 아니 그 제가 한번 꼭 남과 북이 화해하는 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리고 거죠. 우리가 정말 키티피디아 시즌 1, 2를 통해서 정말 서러운 누나님의 어떤 그 참을성을 정말 많이 키웠구나라는 걸. 보니까 집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변하는. 집사들이 너무 안 변해. 아무튼 김하연 작가님 고양이 귀소 본능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것만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 생각보다 멀리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막 뛰지 못한단 말이에요. 강아지들은 막 뛰어서 길게 가지만 얘네 진짜 폐활량이 짧기 때문에 후다닥 뛰지만 금방 멈춰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 공격을 당하거나 추적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걔네는 잡힐 수밖에 없어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냥 이렇게 카센터나 이런 밖에서 지금 있는 아이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마음이 불안한 거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수하고 가는 거고요. 그게 부러워서 우리 아이도 외출을 햇빛과 바람 쐬기 위해서 외출이나 산책을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실내에 있는 게 때로는 물론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실내에서 더 실외만큼 되게 재미있게 풍부한 환경들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꾸 산책의 바깥으로 또 관심을 돌리는 애들을. 이게 길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문을 팍팍팍팍 긁거나 방충망을 막 기어 올라가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하지마 이러면서 왜 그러니 이러면서 문을 열어준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은 문을 열어주는데 우리 몇 번 해봤잖아요. 밥 달라고 머리채 쥐어뜯고 막 밥 물고 볼 똑똑 때리고 이러는 거를 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걸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다. 내 의사 표현을 하는 방법으로. 그럼 문을 계속 긁는 거예요. 열어줄 때까지. 그런 거에 무시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또 무시하면서 이 안쪽에 관심이 있는 포인트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현관문을 자꾸 막 가가지고 박박 긁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이 문 열고 휙 도망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현관문에 자꾸 관심을 두면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그냥 제일 깔끔한 건 중문을 다는 게 제일 좋고요. 우리 집은 중문을 또 못 달아요. 네, 저희도 못 달아요. 근데 못 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약간 떨어진 곳, 그러니까 현관에서 상당히 좀 떨어진 곳에 거실이나 뭐 아니면 저쪽 베란다 쪽이나 이런 쪽에 거기다가 얘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꼬이는 거죠. 간식을 아무 때나 주지 마시고 현관에서 나갈 기미만 보이면 부르는 거예요. 쏘롱 뭐 이렇게 해서 쏘롱이를 고기 자리에서만 그 간식을 주는 거죠. 그 캔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장난감이랑 놀아주는 것 딱 그 자리에서만. 그러면 얘는 여기가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수직 공간도 훨씬 그 주변으로 많이 만들어주시고 숨을 수 있는 곳도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사실 이 혼을 담아서 연기하는 사냥 방법도 배웠으니까 나는 뱀이다. 장난감 방법도 배웠으니까 실내에서 더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걸 좀 다양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걔가 문을 벅벅 긁을 때 불러서 간식을 주는 게 아니라 딱 왜 고개를 싹 돌리거나 이렇게 뭔가 관심을 그쪽으로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찰나가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배가 고프면 가서 문을 긁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거 타이밍만 좀 생각하셔서 최대한 떨어진 곳에 걔가 이제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간식을 주시는 거.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베란다에 공간이 좀 남으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사진도 봤는데 이제 애들이 먹어도 되는 캣그라스로 네. 약간 정말 저는 그렇게 큰 화분을 키우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한 직사각형 정도 되는 화분에다가 이렇게
그 캣그라스를 잔뜩 하는데 애들이 그거를 단순하게 물어뜯고 먹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냄새 맡고 뒹굴고 밟고 하니까 약간 아이한테 푸른 풀밭을 만들어 주고 싶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런 방법도 있네. 베란다에 공간이 남으면 그걸 해보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집에 베란다라고 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 화분을 좀 이제 계속 꾸준히 그쵸. 캣그라스가 있도록 계속 키워서 그거를 이제 애들한테 이제 뭐 맛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냄새도 맡게 해주고 약간 아이들이 초록색을 누리도록 해주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연을 좀 대신 좀 충족시켜주는 방법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정말로 제가 저는 아나가 이쪽 앞쪽 방충망 뜯었고 뒤쪽 방충망 뜯어서 방충망으로 탈출을 한 2번의 사건이 있었고 또 왜 대문을 열어놨을 때 정말 집사들은 잘 몰라요.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를 모를 수 있는데 그 뭐예요? 그 방충망을 대문 쪽으로도 이렇게 옆으로 찰칵 그렇게 하게 하잖아요. 아, 네네네. 여러분 그 밑에는요. 그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밑에는 마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붙어 있다 하더라도 방충망을 찢는 아이가 그 정도의 그 그물은 그냥 찢을 수 있는 거를 고양이가 도망간 후에 저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손실이 컸던 거거든요. 다행히 찾았으니 망정인데 정말로 갑자기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다. 제가 다 알았죠. 이쪽 문도 조금밖에 안 열어놨었어요. 진짜로. 근데 열어요. 더 열 수 있어요. 고양이가 진짜 마음 먹으면. 그래서 그 뒤에 아예 인테리어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아예 더 열지도 못하게 3cm 이상으로는 열리지도 않게 딱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 정도 작업. 우리 집은 그러니까 아예 환기가 전혀 불가능한 집이 된 거죠. 사실상.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아나랑 저는 아마 아나를 못 만나죠. 이제 영원히.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고양이 한번 잃어버리면은 정말 사람이 멘탈이 완전히 끝나요. 패닉 상태라니까.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한 번으로 끝난다니까요. 내가 나도 죽고 걔도 끝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뭐 정말 옛날 어르신들처럼 뭐 집에서 뭐 밥 좀 주다가 애가 어느 날 나가더니 안 들어오더라고 하고 말 수 있는 멘탈 같으면 지금 이 방송을 안 들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 아니잖아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제가 막 경배수 씨한테 아저씨 여기 얼굴이 약간 거무스레한 고양이 못 보셨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다 보셨대요 또. 인상 차이가 특이하잖아요. 아나 같은 애는. 그러니까 목격자가 되게 많아 또 막 왜 이제 오셨어요? 진짜 애탄다. 30분 동안 여기 있다가 갔는데 막 1시간 전에 막 여기 도처에 또 다 목격자네. 환장. 제가 아저씨 제가 그 고양이를 꼭 찾아야 돼요. 그 고양이 다시 보시면 꼭 저한테 연락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면은 못 찾아 막 이러는 거 너무 편하게. 전 진짜 여러분 정말 그거는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방묘문, 그러니까 중간 덧문을 만들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중간 덧문이 있다면 뭐 거기 안으로만 애들이 활동하게 하면 되는 건데 저는 방묘문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현관, 그러니까 환기를 그럼 어떻게 해요? 환기가 안 돼요.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그거에 어떤 이제 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럼 방묘문을 만드세요. 방묘문은 나무로 돼 있거나 이렇게 쇠로 돼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아이가 찢거나 뚫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현관 앞에다 두시는 것도 방법이고 높아야 돼요. 절대로. 네, 그냥 아예 문을 딱 장착할 수가 전체를 있어요. 다 해야 돼요. 설치를 할 수 있는 문처럼 똑같아요. 문하고 똑같이 있고 20만 원이면 합니다. 네. 제가 또 경험자로. 네. 네. 그러고 얼마나 나가고 싶으면 이러겠어요라고 하는 건 약간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가지지 않고 실내에서 내가 아무리 길에서 뭐 7년 8년 살던 아이들도 실내에서 내가 키우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그 실내 생활을 시키겠다 결정하면 실내 생활로 애들이 적응하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뭐 아이에게 더 많은 자유도를 허락해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아이를 집에서 키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자유도 대신 아이에게 더 긴 기대 수명을 주겠다라고 선택을 하신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자유도를 주고 싶으시면은 애초에 선택하셨던 더 긴 기대 수명 혹은 나와 함께 사는 삶은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SNS 같은데 이제 산책냥이들 사진 같은 것들 올라와도 이렇게 부러우셔도 이 사진은 이렇게 되게 경고문이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Don't try this at home 뭐 이런 경고문이 이렇게 함부로 따라하지 마시오 같은 게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거 진짜 키티피디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당부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잘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제가 시즌 1 때 산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선생님이 워낙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하네스에 걔는 목줄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헐렁하게 했지만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도망가지 않도록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너무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뭐 그렇게 안 되진 않아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저도 정말 부럽고 어쩔 때는 그런데 그냥 산책을 할 거면 강아지랑 하고 친구랑 하고 고양이는 실내에서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주 드문 뭐 사례가 일반화가 되고 우리 애도 그런 드문 사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들으시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현재 산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실외 생활을 하느냐 산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흑백의 문제가 아닌 거죠. 언제든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난 죽어도 아이랑 떨어지는 가능성이 0.1%라도 있으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고 뭐 결코 산책하시는 분들을 뭐 당신들은 뭐 이렇게 개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대신 그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아이를 언제든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 네, 이건 흑백의 논리는 아닙니다. 네, 방송 들으시는 집사님들의 산책 노하우 괜찮습니다. 네, 산책 노하우 집안에서 박스 만들어서 그리고 혼을 담아서 캣그라스와 함께 놀아주는 걸로. 나는 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바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어떤 그런 욕망을 집안에서 잘 달래줄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잘 배우겠습니다.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그 해외 사이트 같은데 사진 나오는 거 보면 주택이나 어떤 건물 밖으로 이렇게 통로 같은 걸 막 미로처럼 만들어서 너무 부러워. 그런 걸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작아여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처럼 월세면 못 된 거. 돈을 많이 울음바다가 되는데요. 한순간에 스튜디오가 지금 나 너무 하고 싶어. 저도 병원에 그런 걸 너무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은 건물주여야 되는 이야기 말고요. 그치. 아니, 건물주나 혹은 집이 자기 집이라도요. 나중에 이거 월세 주거나 전세 줄 때 또 나도 이거 나중에 감당해야 된다? 그게 참 애매해요, 진짜로. 그냥 혼을 담아서 놀아주겠습니다. 아무튼 좀 노하우, 지금 저희의 어떤 부족한 상상력으로 생각 못한 노하우 있으신 분들, 양이와 실내 생활을 더 다이내믹하고 즐겁게 할 수 그러니까 있는 정말 실외 같은 실내. 실외 같은 실내 생활을 할 수 있는 있으시면. 방안 있으신 분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저희 네이버 오디오 클립 뭐 혹은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고요.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아이튠즈, 파티에서 저희 방송 들으시는 그 채널을 통해서 또 항상 이야기해 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저희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팟빵에서는 조금 늦게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많은 곳 중에서 여러분의 취향대로 들어주시고 유튜브는 보지 말아주시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소통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도 키티피디아 검색해서 여러분 이야기 들려주시면 감사히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 키티피디아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몸풍경이 갑자기 콧물이 자꾸만 나와서 너무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알러지 있으실까요? 봄 풍경도 좋지만 뭐니 해도 집안에서 골골거리며 내 옆에 기대 있는 우리 아이들 모습이 정말 최고입니다. 애들하고 기분 좋은 봄날 즐기시기를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